네, 오늘부터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기초를 닦을 수 있게끔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깊게 한번 파보는 심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심화학습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깊게 판다고 그랬는데 깊게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아주 얇게 한번 파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배시입니다. 배시. 배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지난번보다 좀 더 깊게 한번 파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시는 원래는 정식 명칭은 GNU 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GNU를 빼버리고 그냥 배시라고 읽습니다. 배시는 그래서 GNU의 프로젝트의 산물로 되어 있고 Born Again Shell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본 쉘이 따로 있었는데 요거를 좀 더 개선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배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 Shell 이렇게 되어 있고 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쉘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쉘에는 이제 콘쉘도 있고 C 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시 쉘이 이제 리눅스 배포판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쉘로 되어 있습니다. 쉘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쉘이라는 것이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트 그러니까 명령어 해석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윈도우즈에서는 쉘이 GUI 쉘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GUI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쉘이 되는 거고요.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CMD 창, 도스 창이 이제 그것도 쉘이죠. 그거는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받아서 그 명령어를 해석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명령어를 실행시켜주는 이제 인터프리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리눅스에서는 배시 쉘이 가장 많이 쓰여요. 가장 많이 쓰이고 기초적인 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시 쉘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말보다는 스크립팅, 스크립트 언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인데 프로그래밍하고 약간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스크립팅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쉘 스크립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배시 쉘 스크립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는 건 환경을 다 조성도 해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떤 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쉘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할당이 되느냐? 쉘이 할당되는 거는 시스템 계정을 만들 때에 쉘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파일에다가 그것이 이제 적혀게 되어 있죠. 패스워드 파일에는 사용자 계정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 끝에 이제 쉘 정보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no 로그인, fal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쉘을 할당 안 한 겁니다. 쉘을 할당 안 하고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설사 내가 계정을 알고 있다, 리눅스 접속 계정을 알고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쉘이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쉘은 어떤 명령어를 해석해주기 위한 해석기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어가 해석하기 위한 그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한 쉘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많은 여건들이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변수입니다. 환경 변수라고 있는데 환경 변수를 있죠. 이렇게 환경 변수는 이렇게 대문자로 주로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pass라는 이제 이런 환경 변수가 있고, home이라는 이제 환경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pass라는 환경 변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쉘의 기능을 알려주는 거죠. 이 환경 변수에 적혀 있는 이런 디렉토리들, 이런 콜론이죠, 이게. 콜론이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디렉토리. 이게 다 명령어들이 있는 디렉토리들이죠. sbin, 뭐 bin, sbin, b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요거에 디렉토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를 딱 치면 요걸 순서대로 이 디렉토리를 뒤지게 되어 있어요. 그 명령어를 요거를 붙여갖고 전체 그 명령어에 풀패스를 붙여갖고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 되면. 그래서 없으면 그 다음 거 찾고, 없으면 이 디렉토리를 뒤지고. 그 패스 환경 변수가 들고 있는데, 이 패스 환경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환경 변수는 이 사람의 홈 디렉토리가 어디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환경 변수로 들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렇게 패스, 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한번 터미널을 열어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미널 열었고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일반 계정으로 나오죠. 일반 계정으로 나오고, 그 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배시 쉘을 쓰고 싶다 그래. 배시라고 그냥 치시면 쉘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냥 로그인 상태에서 그냥 PS를 치시면 쉘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쉘을 쓰고 있냐. 얘는 이제 배시 쉘을 쓰고 있죠. 쓰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환경 변수를 말을 했는데, 네, 이렇게 치시면 에코 한 다음에 환경 변수는 할당된 환경 변수는 앞에 달러를 붙입니다. 달러를 붙이면 그거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호출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print env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용하셔도 똑같이 print env environment 쉘 환경 변수를 출력해봐라. 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하시오. 네,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패스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순서를 찾는 거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명령어들을 찾는 겁니다. 이 디렉토리에 명령어가 없다. 그러면 명령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쉘 환경 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홈 치면, 네, 이렇게 홈 디렉토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 에코를 치는 거랑 프린트 env 치는 거랑 좀 다르긴 하죠. 에코는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이고, 프린트 env는 그냥 붙이지 않고 그냥 호출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쉘 환경 변수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env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env 명령을 치시면 이렇게 환경 변수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할당된 환경 변수들을 이렇게 다 찍어 보여줍니다. 단 env는 글로벌 환경 변수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쉘의 환경 변수도 글로벌 환경 변수가 있고 로컬 환경 변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 로그인 네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쉘은 이걸로 되어 있다. 홈 디렉토리는 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파이썬. 이렇게 우리는 그냥 파이썬이 없네. 파이썬도 없네요. 뭐가 있을까요? awk라는 명령어를 찾는데, aw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 명령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awk를 치지만 리눅스 시스템은 이 awk 명령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디렉토리를 뒤진다. 뒤지고 awk 앞에 요거를 풀네임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군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네임으로 해갖고 리턴을 해줘갖고 실행을
되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 패스 환경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스 환경 변수가 없으면 명령어대로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 변수 파일들은 다 어디서 다 갖고 오는 거냐? 리눅스 시스템이 시작할 때에 혹은 사용자 계정이 시작할 때에 이 환경 변수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행을 시켜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etc 밑에 profile이라는 파일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시스템 와이드한 전역적으로 시스템 전체에 다 적용되어지는 쉘이나 배시쉘에 적용되어지는 프로파일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막 시스템 환경 변수, 쉘 관련된 환경 변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홈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배시 r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배시 rc는 .배시 점을 붙입니다. 숨긴 파일이에요. 리눅스에서는 점이 붙어 있으면 숨긴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배시 rc죠. 배시 쉘 스크립트, 배시 쉘 스크립트 되어 있죠. 배시 쉘 스크립트 파일인 겁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실행될 수 있는 거고, 초기에 쉘이 딱 할당될 때에 요거를 자동으로 읽습니다. 자동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항상 로그인을 하면 배시 rc 파일을 항상 자동으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 요거를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 부팅할 때에 전역적으로 실행되게끔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일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20.1KB 정도 되고 다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거는 항상 뭐 이게 볼 때에 파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파일 명령어로 어떤 파일이냐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 ASCII 텍스트 파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텍스트 편집기를 열 수가 있는 거죠.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다 쉘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 이렇게 뭐 함수들도 보이고, 이렇게 뭐 조건식도 보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할당이 되고 있죠.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유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호스트네임은 이렇게 할당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변수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 변수에다가 이런 값을 할당을 해라. 네, 그렇게 이제 할당을 하는 거고, 변수 이름들은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대문자로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문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다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대문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 해줘갖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익스포트 명령은 뒤에서 알아보겠지만은 이거를 글로벌 환경 변수로 만들어줍니다. 글로벌 환경 변수로 만들어주고요. 부팅하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글로벌 환경 변수로 딱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팅이 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로그인하거나 뭔가 실행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환경 변수 영향을 다 받게 됩니다. 부팅할 때에 얘가 한번 실행이 돼요. 되고요. 로컬에서는 배시 rc 파일이 있죠. 배시 rc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로컬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소스 글로벌 디피니션이 되어 있는데 요 파일을 한번 읽고 실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유저 스페시픽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유저 사용자에 특화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패스 설정을 해주고 익스포트를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홈 디렉토리, 자기 홈 디렉토리 밑에 local bin 디렉토리를 패스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로그인을 한번 하면, 어카운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한테 특화되어진 배시 환경을 위한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파일 같은 경우, etc 밑에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you know what you are doing. 이것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했을 때 바꾸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꾸는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커스텀한 어떤 쉘 환경 변수를 다시 뭐 디파인 한다거나 뭔가 쉘 스크립트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etc 밑에 profile.d 디렉토리에 custom.sh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다 해라. 그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코멘트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거예요. 다 안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다루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다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etc 밑에 프로파일 디렉토리가 있구나. 여기 가면 뭔가에 최적화된 어떤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쉘 스크립트를 볼 수가 있다. vim.sh도 있네요. 여기 보면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뭔가 이렇게 쉘 스크립트 되어 있고, 그렇죠? 이거는 뭐 없네요. 뭐 가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굉장히 뭐 함수 같은 것이 굉장히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 변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쉘 환경 변수를 한번 지정해 볼 수 있는데, 요번 env set 이런 게 있습니다. env set, expor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env는 이제 글로벌한 환경 변수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s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환경 변수 같은 거를 지정하거나 할 때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set 명령어는 보통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써주고 는 한 다음에 원거를 적어주면 그것이 set 명령어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로컬 환경 변수가 되는 거죠. 로컬 환경 변수가 되는 거고,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로컬 환경 변수를 글로벌 환경 변수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주는 건데,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any newly forked child process가 이렇게 막 나와 있고, child process가 요거 막트된 이렇게 할당된 모든 변수를 자식 프로세스가 승계하도록 해준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컬 환경 변수하고 글로벌 환경 변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익스포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이제 알아볼 거고, 이거는 옵션이 몇 개 있습니다. 익스포트 P 옵션이 있고 N 옵션이 있고, P 옵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익스포트한 글로벌 환경 변수로 딱 되어 있는 환경 변수들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글로벌 환경 변수를 승격되어 있는 거를 지울 때는 -n 옵션을 줘갖고 환경 변수 뒤로 네임을 주게 되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env는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글로벌 환경 변수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로컬 환경 변수예요. 로컬 환경 변수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env는 나오지 않죠. 그죠? 나오진 않습니다. 에코를 치게 되면 아마 나올 거예요. 1, 2, 3 이렇게 나오고 있죠. 프린트 env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요거엔 나오진 않네요. 프린트 env는 아마 글로벌 환경 변수를 보여주는 명령어로 all of part of environment 되어 있는데 나오진 않네. 왜 그러지?
있고, 예, 보이진 않고. 세트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로컬 환경 변수라고 되어 있죠. 했었던 것들인데. 현재 이 쉘에서 쓸 수 있는 로컬 환경 변수들. 로컬 환경 변수들은 이제 글로벌 환경 변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 변수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되어 있고요. 네, 로컬 환경 변수 파람 1이 있는데 요거는 현재 쉘에서만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 자식 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승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현재 이렇게 에코를 쳐보면 아까 이렇게 나왔죠. 1, 2, 3이라고 아까 할당했던 것이. 배시 한 번 더 치게 되면 이제 쉘이 하나 더 생성이 된 거고, 이게 이제 현재 쉘에서 배시를 치게, 이렇게 명령을 치게 되면 자식 쉘이 하나 더 생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자식 쉘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만들었던 쉘 환경 변수가 쓸 수 있느냐? 안 나와요. 이렇게 계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되죠. 다시 이거는 자식 쉘을 한번 실행시켰기 때문에 자식 쉘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예, 공유가 안 됩니다. 명령을 안 먹네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내가 접속되어 있는 세션을 유지하고 있는 쉘의 자체 내에서만, 그 내에서만 작동하는, 할당되어 있는 변수를 지역, 로컬 쉘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모든 자식 프로세스, 자식 쉘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환경 변수, 쉘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나몬 같은 경우를 글로벌 환경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때 쓰는 것이 익스포트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글로벌 환경 변수가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배시를 치게 되면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생기면서 쉘이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네, 이제는 값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익스포트는 이제 글로벌하게 자식 여러 프로세스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환경 변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익스포트 명령어다. 현재 얼마나 많은 글로벌 환경 변수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파란도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글로벌 환경 변수를 이제 해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n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해제는 됐지만 현재 세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션을 유지하고 있는 쉘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시 배시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왜 이러지? 네,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 있죠. 이걸 해제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부모 쉘을 이거를 선언한 프로세스가 있는 쉘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 계승한 쉘에서는 해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항상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여기는 이제 쉘 환경 변수를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호스트네임이라는 걸. 그런 다음에 익스포트를 써갖고, 익스포트를 써갖고, 전체 쉘들이 이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배시쉘 같은 거를 열어보면, RC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urce Global Definition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점 하나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source라는 명령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명령어예요. 이게 명령어 이름입니다. 점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쉘의 이제 몇 가지 간단한 기능 한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알리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source라는 기능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알리아스는 뭐냐 하면 별명을 만드는 겁니다. 별명. 네, 별명을 만드는 거고요. source는 이제 대표적으로 쉘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를 읽어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소스 한다라고 부르거든요. 소스 한다. 쉘 스크립트 파일을 소스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고 실행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명령어를 명령어를 축약해서 쓸 때에 주로 많이 써요. 알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있는 거고, 이런 거 없죠.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요거를 축약해서 쓰고 싶다. 그러려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L3개를 이렇게 치게 되면, 요 명령어를 대신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알리아스라는 거를 뭐 책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말이 막 있어요. 이명, 뭐 이런 식으로, 이명. 이순신 할 때 이자, 명. 그래갖고 뭐, 명이다 그러면은 뭐 이름,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한자어인데, 이명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 써요. 책 같은 데 보면. 쉬운 거는 별명이 별명. 요거를 별명 지어준 거예요. 이 명령어를 요걸로 대체하게끔 별명 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아스는 이렇게 짧게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긴 명령어를 간단하게 쓸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히나 뭐 오라클 같은 거 설치를 한다 그러면 뭐 알리아스를 엄청나게 막 세팅하고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소스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소스는 쉘 스크립트를 한번 읽고 실행해준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점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소스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읽고 한번 실행해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쉘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실행시켜주고, 내가 하는 거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했을 때에, 소스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배시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쉘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크게 알아보고 뭐 할 게 뭐 별로 없어요. 핵심은 이제 환경 변수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익스포트, 패스 설정 막 할 때에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패스 설정할 때 많이 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자바 JDK를 다운로드 했는데요. 이거를 앞쪽 풀면은 이렇게 앞쪽이 풀릴 텐데, 그래서 이제 짧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볼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바 명령을 써야 되거든요. 자바 명령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패스 설정이 안 돼서 있어서 그런 거죠. 패스 설정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패스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패스를 지워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패스 설정 변수를 써주고 콤마를 적은 다음에 홈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자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예요. 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익스포트 해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해줘갖고 자식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배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로 배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시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